안녕하세요. 세상만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늦둥이 막내딸 결혼식을 위해 한국 방문이 처음인 일본 엄마가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오셨습니다. 아파트 구석구석을 둘러보신 후 70대 일본 엄마가 시무룩한 표정을 하고 있네요. 언제 일본이 이렇게 되어버렸지? 난 농사만 짓고 살았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네. 한국이 변해버린 거야? 아님 일본이 그냥 멈춰 있는 거야? 일본 여성들이 즐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심란한가 봅니다. 이들이 왜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 사연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치바가 고향인 구미코입니다. 저는 대학 4학년 때 캐나다 토론토로 어학연수를 갔어요. 어느 주말에 같은 클래스의 외국 학생들끼리 열차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놀러 갔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 쪽에서 보는 것보다 캐나다 쪽에서 보는 것이 훨씬 멋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클래스의 학생들이 놀러 가자고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알고는 있었지만 대화를 나누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한국 남자들이 일본 남자들에 비해 부드러운 면이 있고 여자들한테 자상하게 챙겨준다고 할까요? 아무튼 훨씬 매너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남편 광호 씨도 친절하면서도 매너 있고 스윗함까지 갖춰져 있어 제가 반하게 됐죠. 그때 여행 가면서 만나게 되어 학교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고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 사귀게 되었죠. 그렇게 1년 반 정도 만나게 되었고 어학연수가 끝나고 각자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지속되었기에 떨어져 있지만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광호 씨가 저를 만나러 일본에 오기도 하고 제가 한국으로 가기도 했죠. 그러다가 제가 한국어를 배우러 한국어 학당으로 어학연수 갔습니다. 물론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컸던 것이 한국어를 배우는 계기가 된 것은 확실합니다. 한국어도 배우고 남편과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우린 서로 헤어지는 건 힘들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남자라서가 아니라 국제 결혼을 하여 딸이 외국으로 나간다는 것이 마음이 걸렸는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좋은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또 저희 엄마가 40이 넘어서 늦둥이로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옛날 분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것 있잖아요. 한국과 일본의 미묘한 문제 말이죠. 그러나 저희 둘의 마음은 굳건하였고 부모님을 설득하여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한 차례 결혼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남편이 청약 당첨된 아파트 입주도 있어서 한국에서의 결혼식은 이사한 후 신혼살림이 정리된 후에 하게 되느라 몇 달 늦게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결혼식을 위해 저하고 12살 차이 나는 언니 부부와 부모님이 저희 집에 처음 방문하신 겁니다. 저희 부부는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어요. 그런데 70이 넘으신 저희 부모님께서는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궁금하셨겠어요? 70살이 넘으신 부모님은 일본 치바현에서 평생 땅콩 농사를 지으셨어요. 치바가 땅콩으로 유명하거든요. 땅콩 농사를 지으셔서 언니와 저를 키우고 공부까지 시켜주신 겁니다. 항상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부모님은 평생 땅콩 농사일만 하신 시골에 사셨던 분들이라 이렇게 한국에 방문하신 것은 처음이에요. 남편과 저는 부모님과 언니 부부를 맞이하러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갔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다리는데 엄마 모습이 보였어요. 왜 엄마만 보면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나오셔서 저한테 속삭이듯이 조용한 목소리로 공항이 엄청 웅장해서 놀랬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신 분들이라 생각이 옛날로 멈춰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이 엄청 발전했다고 설명을 몇 번이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젊은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많은 부분에서 놀란 게 많았거든요. 70이 넘으신 분들이고
옛날에 한국을 모습을 TV로 보셨던 분들이라 더 깜짝 놀라긴 하셨겠죠. 차를 타고 의왕에 있는 저희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아파트로 올라가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 아파트라 모든 시스템이 최신식으로 되어 있어요. 엄마는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놀라시더라고요. 아직 저희 친정집은 2층으로 된 전형적인 일본식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문은 아직도 열쇠로 열거나 잠그고 있어요. 아파트 현관을 스마트키로 열고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TV에서 보는 것 같다면서요. 도착하셔서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셨어요. 이것저것 둘러보신 것 중에 주방을 가장 눈여겨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이다 보니 딸의 살림살이가 걱정되셨나 봐요. 주방을 둘러보면서 냉장고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일반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김치 냉장고는 일본에 없는 제품이라 신기하신 모양입니다. 시어머니께서 김장을 하셔서 김치 냉장고에 몇 가지 김치를 넣어주셨어요. 아직은 제가 한국 요리를 못하니까 김장 때 김치를 종류별로 담가주셨거든요. 무김치, 갓김치, 동치미까지요. 봄 될 때까지 두고 먹으라고 해주신 거죠. 그리고 남편이 김치도 좋아하고 돼지고기 넣고 끓인 김치찌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님께서 김치를 많이 주신 거예요. 엄마는 왜 이렇게 많은 김치를 해놓는지 물어봤어요. 남편이 추운 겨울에는 야채가 자랄 수 없으니까 가을에 수확한 배추, 무 등의 야채를 가지고 김치를 담궈 놓았다가 봄에 야채가 나기 전까지 김장김치를 먹는다고 설명했어요. 옛날에 김치 냉장고를 발명하기 전에는 마당에 항아리를 묻어놓고 먹었다는데 저희 남편도 항아리에 묻어놓은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김치 냉장고가 발명이 되어서 지금은 모든 가정집에 김치 냉장고를 사용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엄마가 겨울에는 야채가 자라지 못해서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해서 먹었던 거구나라면서 한국 선조들이 지혜가 많은 분들이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엄마가 제가 한국에서 살게 되니까 일본에서 엄마가 꼭 사주시겠다고 한 가전제품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도 좋은 것이 많이 있고 전압도 안 맞아서 쓸 수 없다고 해도 변압기 사용하면 된다면서요. 엄마가 기억하는 것으로 가장 사주고 싶었던 것이 뭐였냐면요. 조지루시 코끼리 밥솥이었어요. 엄마 기억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가전제품을 좋아해서 일본에 오면 꼭 일본 가전제품을 사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 여행객들이 꼭 사가는 것이 일본 코끼리 밥솥이었다면서 TV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신 기억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우리 딸 잘 봐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서 코끼리 밥솥을 시어머님 선물로 드리고 저도 사주시려고 2개를 구매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끼리 보온물병도 한국 사람들이 사갔다면서 말입니다. 언니랑 제가 그런 것은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라고 해도 엄마는 안 믿으시는 거죠. 저희 엄마는 아직도 일본 것이 최고라고 믿고 사시는 시골 어르신이시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홀로 살게 되어서 주위에 친정 식구나 친구들이 없으니까 엄마가 걱정이 많이 되신 모양입니다. 괜찮다고 얘기해도 걱정이 많으세요. 딸이 최신식의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놓인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엄마가 한숨을 지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본 제품이 전 세계에서도 제일 좋다고 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뒤처진 걸까라고 걱정하시는 거지요. 왜 그렇게 되어버렸는지 말은 안 했지만 인천공항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파트에 와서까지 속으로는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시는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집에서 식사 준비를 했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한국의 전기 압력밥솥이요. 일반 쌀로 밥을 해도 얼마나 찰지고 맛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해주신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이번에 담궈주신 김장김치를 곁들여서 한 상 차렸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께서 해주신 요리들로 가득했지만서도요. 한국 전기 압력밥솥의 밥맛은 어떤지 엄마한테 밥을 드셔보시라고 했어요. 엄마께서 드셔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밥이 찰지고 맛있다면서 정말 한국 전기밥솥으로 한 것 맞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코끼리 밥솥 안 사줘도 된다는 것 이제 이해하셨냐고 했어요. 엄마는 옛날에 한국 생각만 머리에 남아있어서 이렇게까지 발전했을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방이 온돌이 된다는 것에 많이 놀라셨어요. 일본에서는 거실 부분만 코타츠로 따뜻하게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난로를 이불로 덮어서 그 부분만 따뜻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일본에서는 코타츠 없는 집이 거의 없거든요. 한국은 보일러가 되어서 거실에도 에어컨만 사용하지만 일본은 보일러가 안 되어 있어서 추우니까 냉난방기를 사용하거든요. 아무튼 엄마의 한국 기억이 몇십 년 전에 머물러 있어서 엄마 얘기에 많이 웃었답니다. 그것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라면서요.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제 안심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 일본 구미코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7, 80년대에 일본 가전제품이 인기 있었죠. 구미코 씨 어머님 말씀처럼 일본 가는 사람들은 꽃무늬가 프린트된 코끼리 전기밥솥을 사들고 왔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술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가전제품을 좋아하고 사용하고 있죠. 아프리카에서도 우리나라 삼성과 LG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걸 TV에서 봤습니다.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그랬듯이 중국 사람들을 비롯한 아시아 사람들이 한국 여행 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한국 전기압력밥솥을 필수적으로 사간다고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네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기술을 전수받고 배운 게 그리 먼 얘기가 아닌데 이제는 전 세계로 우리의 기술과 한국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걸 보면 무척 뿌듯하고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일본인들이 한국 가전제품을 부러워하는 것도 뿌듯하네요. 이상 세상만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